네. 15억 대출이 이제 풀린다라는 말도 있었고, 대출의 규제의 시작점이 도래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의 방향성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15억 대출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네. 15억 대출이 이제 풀린다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또 정부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은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게 15억 이상 물건에 대한 대출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될지 안 될지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일 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선은 이번 주말에 네. 서울경제랑 한국경제에서 신문이 한 게 나왔어요. 네. 15억 이상의 대출 이제 풀어준다. 데모 뽑는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놀란 거죠. 나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네. 아니다. 검토한 바가 아직 없으며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릴 것 같은데 시점은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네. 유력한 시점들이 있어요. 이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추이를 해보건데 그 한국경제랑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은 LTV나 조정 대상 지역도 조금 손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추이를 해보면은 두 개가 동시에 유사한 시기에 나올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려고 하면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해제가 돼요. 네. 근데 그 날짜가 6월하고 12월이 정기적인 이제 심의 날짜고 네. 보편적으로는 3월하고 9월 달에도 했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9월 달에 조정 대상 적극적으로 조금 푸는 거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점하고 일치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명절 이후라는 날짜가 사실은 나오긴 해요. 근데 분석적인. 예, 명절이라든지 혹은 12월 달, 네. 12월 달 그 안에는 조금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내수가 다 죽거든요. 왜 내수가 죽느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거래가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안 되면은 세수도 줍니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산안은 짰는데 거기에서 또 국채 발행하고 또 추경하고 그쵸.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업계들이 다 죽어갑니다. 가구 업체라든지 그렇죠.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그런 거 다 죽죠. 다 죽고 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심각한 이제 어떤 대기업? 건설 대기업. 건설하는 건설업. 회사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내수가 안 살면은 국가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물가를 잡는 것도 좋은데 내수가 죽는 거는 놔둘 수 없고, 거래가 그렇죠. 활성화가 안 되면은 세수가 안 거치고 내수가 죽고, 이거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대출이라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쵸. 내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뭐 일자를 정확하게 맞추진 못하지만은 저는 나올 거라는 부분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뭐 사실 무근이에요 했었는데 예. 입장을 바꾸었던 사례들이 있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예. 있었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한다. 네. 뭐 30평 오피스텔 공급에 물꼬 트나라는 네.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일날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검토된 바 없어요. 왜 설레발 치십니까? 5일 뒤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 5일. 사례가 있었군요. 그리고 파주, 천안, 창원, 울산 규제를 뭐 이거를 규제 지역 된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신문에서 딱 났는데 국토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만 변수는 뭐냐면은 이때는 문재인 정부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서 뭐 급하게 뭐 그 다음 날 나오고 이런 부분보다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나올 수 있는 경향. 왜냐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있지만은 저는 필요성으로 따진다면은 내수와 세수에 대한 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과 이 두 개를 비교 우위를 정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의 방향이 완화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만약에 15억의 대출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미비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효과는 미비할 건고 이거를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제한적이거든요. DSR 때문에 그런 거. DSR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대출을 금리 때문에 우선은 크게 그렇죠. 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수요층들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 14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근데 대출이 풀려요. 음. 그러면은 한 16억, 17억짜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DSR 적용을 받더라도 뭐 가능한 범위잖아요. 상급지로 예. 올라가는 거니까. 서울 쪽으로 이동하겠죠. 네. 똑같은 가격보다 조금 더 높으면 그쵸. 뭐 그런 식의 수요들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준들이 이것까지 풀려야 됩니다. 분양을 할 때 9억 이상의 중도금 대출은 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지금 대출들이 굉장히 LTV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DSRND. 요게 단계적으로 풀려야지 거래가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는 시작점의 의미는 있지만은 포괄적으로 큰 효과를 낸다라고는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거래에 대한 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풀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취득세까지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본격적인 거래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출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요거 하나만 풀린다고 해서 네. 시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이번 정부에서 네.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인 건 맞다. 시작점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상승이 영원하지 않았고 네. 또 하락 또한 영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상승할 때 규제를 했다면 네. 또 하락할 때는 또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시장 논리. 시장 논리입니다. 이거는 네. 어떤 정부도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자본주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시장을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좀 잘 통제해가지고 이런 거 빨리 진행시키면 되지 않냐.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결과들이 과거의 거를 뭐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경제 상황과 또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뭔가를 빨리빨리 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 우리는 15억이 풀린다, 안 풀린다의 시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의 규제의 시작점이 도래했다라는 부분과 그 도래했을 때 나는 활용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거를 자가 진단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보편적인 시장의 정책이 특별히 나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의 방향성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시장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이야 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 고가의 기준이 15억일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양도세는 또 12억이에요. 네, 고가의 좀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예, 그다음에 네. 종부세는 또 11억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출 같은 경우는 시세 기준으로 15억이에요. 네. 기준이 고가가. 근데 양도세도 12억이 시세 기준인데 종부세는 또 공시가로 11억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9억은 분양가에 또 9억이 또 네. 기준이 되고 기준들이 너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 반응되는 이 속도들이 너무 느리고 그 기준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2017년도 5월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이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의 12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17년 5월에 6억 평균 가격 6억이었어요. 지금 12억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가 기준은 12억이죠. 그렇죠. 12억이죠. 근데 이거를 올린 게 거의 13년 만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합리적인가?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기준들을 정할 때 좀 우리가 고개가 끄덕이어질 납득이 될 수 있는 왜 15억을 씌웠어? 세상에 15억을 상한선을 대출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왜 그럴까? 그리고 뭐 지금 40% 미만짜리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40% 이하로
대출을 규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DSR 말씀하시는 거죠? LTV요. LTV.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위한 건지 진짜 뭔가 투기라는 것들을 잡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합리적인 기준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시장에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전 정권 때 만들어졌던 정책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때와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때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네. 규정했고 지금은 주택 공급자로 규정을 하니까 네. 다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규제를 그렇죠. 풀고 정책을 다 바꿔버리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네. 이게 안정이 중요한 거지 급락, 급등 이건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도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